비트코인도 하방 대기를 해야 되고요. 호재가 있으니까. 원유도 이제 하방 대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긴 넘었습니다. 비트코인이랑 지금 비슷한데, 여기도 넘고 3일 지지 후부터 좀 줄여서 일주일 지지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서, 물론 일주일이라는 게 이제 어차피 원유나 주식은 5거래일 아니겠습니까? 5거래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더 아쉬우면 7거래일로 해도 되는데 7거래일도 그죠? 버텼죠. 여기를 버티게 되면 이러면은 추가 상승 신호로 보시면 되고, 이후에 하방은 제가 볼 때는 진짜로 큰 하방을 전환되려면은 하루에 한번 쫙 상승을 뺄 겁니다. 예, 이거 하루에 죽여야 되거든요. 요 패턴은 한번 근데 2008년도 2009년인가 그때의 패턴은 얘네들이 이제 오바마가 원유 투기 세력 공조를 한다고 한 발표 나서 한 거라 얘네들이 원하는 대로 막 그렇게 전환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대한 단기로 급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하방을 투자하는 수많은 개인들이 있는데 레버리지가 한 10배, 20배 되지 않습니까, 선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으로도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 가능한 시장이 바로 여기 이 원자재 선물 시장인데 여기서 얼마를 더 올리냐에 따라서 레버리지를 뭐 20배 쓴 사람은 이미 나가 떨어졌다. 그죠? 예를 들면은 이 정도 상승에 20명도 하방 쓴 사람은 나가 떨어지죠. 돈을 더 넣거나 그래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좀 더 올리면은 10배 쓴 사람 떨어져 나가고 여기서 더 쫙 올리면은 레버리지를 많이 안 쓴 뭐 2배, 3배, 2배까지는 잘 안 떨어져 나가고 보통 3배나 4배는 원자재 시장에서는 큰 레버리지가 아닙니다. 예, 주식 시장에서는 뭐 곧버스 레버리지 하면 큰 것 같지만 원자재 시장에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최대한 쫙 뽑아서 하루에 뽑으면 더 좋죠. 장중 마진콜도 있으니까 그렇게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떨어진 패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루던 간에 뭐 일주일이라도 지금처럼 이 폭이 조금 더 가팔라지거나 하면서 그랬는데 윗꼬리 맞고 내려와 장중에 예를 들어 한 뭐 7% 8% 올랐다가 마감은 떨어진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캔들로 치면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죠. 이렇게 그죠? 시장 여기에다가 위로 쫙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이렇게 쭉 달리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캔들 아시는 분 아실 거고 그런 신호를 좀 대기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여기서 약간 버벅이길래 조금 접근했다가 일부 손해보고 좀 줄이긴 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 근처에서 접근했다가 줄인다고 해서 큰 손해는 아니고 나중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많이 크게 떨어질 거라서요. 뭐 전력난이 있고 어떻든 간에 이게 맞느냐 안 맞아요. 예전에 작년에 3월에는 그렇게 뭐 10불까지 떨어져야 되는 지점이 아니에요. 다 선물놀이에요. 다 선물놀이다. 원유는 2008년도에 얘네들이 이때도 월가가 한 건데 이때 구제금융 받은 돈까지 투입돼가지고 좀 나중에 말이 많았죠. 이샷을 만드는 물론 이제 얘네들이 한번 상승 만들어내면 무섭긴 한데 그러니까 섣불리 신호가 없이 막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보면 이제 골드만삭스가 지금도 100불 간다 하는데 제 느낌상에 골드만삭스가 100불 간다고 하면 한 90불 언저리까지 가더라도 서서 100불을 찍더라도 하락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패턴하고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론상으로는 진짜 얘네들이 맘먹어서 여기까지 한번 진짜 크게 하고 이런 다음에 폭락하게 되는 것도 이것도 시나리오는 넣어두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패턴을 보고 접근을 하더라도 그게 다시금 넘으면은 그때는 분할로 3일 지나서 다시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어느 때 접근한다 이겁니다. 단기에 너무 급등 하루일 수도 있어요. 하루는 하루에 쫙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다음에 다시 흘러내릴 때입니다. 다시 흘러내려야죠. 급등 패턴 만들어낸 다음에 그냥 급등한 채로 있으면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좀 더 가겠다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상향신호 누가 뭐래도 지금은 상향신호 구간이에요. 여기를 넘었으니까요. 상향신호 구간이니까 그건 아시고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넘으면은 이제 줄이셔야 되는데 골드만이 뭐라 얘기하는지 잘 보고 이제 오르더라도 한번 꺾게 될 것 같은데 이게 한 번에 안 꺾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염두에는 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90불까지 땡긴다고 칩시다. 90불까지 딱 해서 쫙 땡긴 다음에 그다음 하락했어. 그다음에 하락이 나왔어. 이거 자체에서 안 죽고 또 끌어올려. 굳이 여기 한번 갔다가 이렇게 되면 진짜 헷갈려서 여기서 하방 여기서 다 털리거든요. 또 털리거든요.
이런 패턴하고 이때도 또 패턴 생각해서 지금처럼 하는 겁니다. 이때도 여기 넘는 듯 꼬라박지 않는 한 것처럼 패턴이 생길 때마다 그때 넣은 다음에 손절을 보든지 그렇게 안 할 거면은 뭐 분할로 뭐 적립식으로 모아가야죠. 그렇게 모를 때마다 적립식으로 인버스를 모아가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뭔가 자꾸 원유가 오를 것 같은 느낌의 일들이 생기면서 그죠? 그러면서 골드만삭스가 또 이렇게 살살 몰아가면은 또 그렇게 됩니다. 이쯤에서 팔라듐 다시 보여드릴까요? 팔라듐도 보세요. 그죠? 팔라듐도 보시면 이때는 굳이 넘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큰 고점 나오고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넘던지 어떤지 이 전등고점을 다시 깨는 이 순간은 되게 얘네가 한 번에 잘 안 죽는다는 거. 비트코인도 지금 이런 기법하고 비슷하게 월가가 지금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때도 물론 엄청난 폭락이었죠. 지금도 엄청난 폭락이긴 한데 상방놀이 하고 1차 하락 만들어낸 다음에 굳이 이것도 여러분 1번, 2번. 근데 2번이 이제 약간 짝봉 형태. 기간이 벌어진 짝봉. 원래는 기간이 이렇게 벌어져서 이렇게 하는 건 흔치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다 알아두시고 근데 다 공통점이 뭐죠? 비트코인이든 이런 놀이든 원자 선물 놀이든 보통은 단기 급등 한 방향.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는 이걸 아시면 됩니다. 어느 지점에서는 무지하게 상방, 어느 지점에서는 무지하게 하방. 그런 기간별 방향성을 내고 굳이 따져보면 이거 아무것도 안 맞아요. 아무것도 그냥 선물 놀이일 뿐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 팔라듐처럼 이렇게 두 번째까지 1, 2 해먹고 벌어진 기간에서 이러다가 하방으로 쳤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이후에는 3번을 여기까지 만들기 힘들고요. 제가 비트코인이니까 이거 열어놓는 거죠. 원자재 시장에서는 그런 거 잘 없습니다. 보통 그 전에 여기서 찌질거리다가 추가 급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보통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인플레 우려가 있어서 이제 원자재고 하니까는 그것 때문에 좀 하락폭이 너무 방어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금도 그랬고 금은 그나마 덜 떨어진 거고 팔라듐이나 플래티넘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지금처럼 많이 급등하고 이 급락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 이 아래까지 더 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자, 또 그런 패턴을 하는데 그 패턴이 나오면 제가 일일이 여러분에게 뭐 추천을 하고 어떻게 하긴 힘들 것 같고요.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하시고 뭐 제가 다 맞는 것도 아니니까 그 패턴이 나온다고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매수매도 받으려니 너무 힘들고 각자 판단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올려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